반지하에서 에어비를 반지하에서 에어비가 돼요? 네, 잘 돼요. 이게 창이 있는데 열어도 빛이 1도 안 들어와요. 진짜 깜깜해요. 오히려 창에서 빛이 안 들어오니까 더 아늑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월 순수익이 나오는 거네요.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 반지하에서 에어비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방문해 보려고 왔습니다. 반지하에서 에어비가 돼요? 그럼요. 지하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좋다고 하면 게스트들은 언제든지 예약을 하니까 그 부분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입지가 좋아요? 강남이고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가로수길, 세로수길이랑도 다 인접해 있어서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바로 호스트님 다운맘님이십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외도민 9기 수강생 다운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여기가 반지하거든요. 여기서 에어비가 되나요? 네, 잘 돼요. 순수익 기준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세요? 제가 8월 말부터 했거든요. 9월 달에 150, 10월 달에 160, 11월 달에 200, 12월 달에 240. 그래도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네. 12월 달에는 200 넘게 순수익이 남네요. 12월 달은 성수기라고 하는데요. 가격을 제가 올리기 전에 이미 예약이 한 3분의 2가 다 찼던 때여가지고 가격을 올리기 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했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 조절하시면서 네, 하면 네. 되니까 더 많이 남겠네요. 저도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집 구경 한번 해봐도 네, 될까요? 한쪽으로 오세요. 당근! 근데 여기 오자마자 되게 이쁜 벽이 있는데 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직접 채우신 거예요? 액자 골라가지고 붙였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힘든 거 아니죠? 전혀요. 근데 저는 딱 들어오자마자 인테리어 모습이 딱 눈에 익고 되게 감성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사서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하실 때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제가 포스터를 몇 개 고른 다음에 코치님한테 잘 어울리는 걸로 해서 골라주신 걸로 그냥 붙여놓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할 때 맨날 이 얘기 하세요. 저는 똥손이에요. 저 인테리어 감각이 없어요. 50대 아저씨입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맨날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게 시작하실 수 있죠? 네, 코치님이 진짜 다 알려주세요. 다 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되게 문이 특이한 것 같은데 원래 있던 벽 같진 않은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요? 여기가 원래 미닫이 문이었어요. 이렇게 미는 네, 문. 네. 그러면 여기가 포켓이었겠네요. 문이 맞아요, 들어가는. 맞아요. 미닫이 문이었는데 오래돼가지고 문이 조금 뻑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쓸까 어쩔까 하다가 손님들 불편할 것 같아서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미는 문을 여닫이 문으로 공사를 네.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 비싸잖아요. 가벽 세우고 문 다는 걸로 해서 50만 원 했습니다. 저렴하게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원래 기존에 미닫이 문이었던 걸 여닫이 문으로 교체를 했다. 근데 이거 주인이 아시나요?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데 예. 좋습니다. 다 허락해 주셨고 동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방도 한번 봐볼까요? 네. 당근! 와, 방 진짜 예뻐요. 그 저 곰돌이는 뭐죠? 이미 게스트가 입실한 건가요? 사실 저거 사진 찍을 때 애기가 갖고 놀던 인형을 가지고 온 거였거든요. 놔두니까 그냥 귀여운 거예요. 집에 강아지 있는 것처럼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그냥 하나 놔뒀어요. 이쁘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은 네. 보통 거실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수강생분들도 맨날 집을 보고 왔는데 거실이 작아서 테이블 놓을 곳이 없어요 걱정하시던데 여기는 그냥 방에다가 테이블 넣으셨네요. 저희가 주방이 되게 협소해요. 그래서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큰 방 옆에다가 놨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놔도 별 얘기 없죠.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네. 저희가 괜찮다. 정말 자리가 없으면 식탁을 안 냅두고 자식 테이블을 놔도 된다. 근데 만약에 공간이 된다면 그냥 방에다가 식탁을 넣어놔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방에다가 테이블을 냅두게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또 하나 발견한 게 식탁 테이블의 의자가 다 모양이 달라요. 일부러 이렇게 맞추신 건가요? 이게 당근에서 샀는데요. 이게 이렇게 세트였고 이거 두 개를 그냥 따로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치님이 의자 색다르게 따롭게 놔도 충분히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예뻐요. 일부러 이렇게 맞추신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짝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맞는 거 두 장 갖다 놓은 거예요. 처음엔 짝이 맞지 않았지만 냅두다 보니까 되게 이뻐진 거네요. 와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여기 이게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조명이 되게 따뜻한 전구색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 조명을 메인 조명으로 잘 못 쓰시거든요. 왜냐면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형광등 조명에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구색을 메인 조명으로 사용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달아놓고 보니까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코치님이 괜찮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 네. 눈에는 어두워가지고 이상했는데 계속 보니까 이게 더 낫더라고요. 흰색보다 이 노란
전구가 훨씬 예뻐 보여요. 따뜻해 보이고. 따뜻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런 바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장판 교체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으면 기존에 사용하던 사용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전구를 달아버리면 그런 게 조금 숨겨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여기 빛은 잘 들어오나요? 여기 창이 있긴 있거든요. 이게 창이 있는데 네, 창은 저는 열 수도 없어요. 높아가지고. 열리긴 열려요. 근데 네. 열어도 빛이 1도 안 들어와요. 진짜 깜깜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또 반지하에서 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괜찮나요?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느끼는 거는 전구색의 따뜻한 조명을 켜놓고 오히려 창에서 빛이 안 들어오니까 더 아늑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반지하라고 숙소에 설명을 또 해놓고요. 창문이 안 열린다, 빛이 안 들어온 거는 컴플레인 건 적은 아직 없으셨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장점인 것 같은 게 작은 공간에서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고 빛이 안 들어오는 창을 이쁜 커튼으로 막아버리니까 오히려 아늑하고 아지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게스트 컴플레인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다시피 반지하에서 하셔도 충분히 훌륭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이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지하는 빛이 안 들어오니까 습하거나 좀 그럴 수 있다라는 편견이 좀 있잖아요. 그건 어때요? 습하긴 습하더라고요, 여름에. 그래서 습해가지고 저 뭐죠? 가습기가 아니라 제습기. 제습기요. 아, 제습기. 제습기 돌려놓고 있어요. 그러면 또 괜찮죠? 네, 괜찮아요. 아니 저는 전혀 지금 너무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만 들지 확실히 겨울이라서 그런 건지 습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제습기 틀고 또 에어컨이 풀 가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습한 느낌은 별로 없으실 아, 거예요. 네. 그쵸. 에어컨 네. 다 틀어놓고 있으니까. 네. 반지하 이슈 중에 하나가 곰팡이가 또 있거든요. 곰팡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또 없었나요? 네, 여기는 문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하나도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아. 곰팡이도 없었어요. 곰팡이도 없었고 여름에 조금 습한 거는 게스트들이 워낙에 에어컨을 많이 틀기 때문에 자동 제습도 되고 부족하면 제습기를 사용하면 되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옆방도 한번 봐볼까요? 근데 여기 의자에다가 그냥 이거 가짜예요, 진짜예요? 이거 가짜예요. 이렇게 냅두기만 해도 되게 이쁘네요. 산뜻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체적으로 느낌이 소품을 별로 갖다 놓지 않았는데도 되게 인테리어를 많이 한 느낌이 들고 감성적인 숙소 느낌이 들어요. 이 비결이 뭐죠? 저 그냥 코치님 알려주신 대로. 아니 이게 돈을 되게 많이 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건 비싸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쿠팡에서 2만 4, 5천 원 주고 산 것 같고 의자는 5천 원 주고 당근에서 샀고. 당근에서. 네, 오. 전혀 다 비싸지가 않아요. 훌륭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이걸 발견했는데 이게 바로 제습기인가요? 아니 이거 공기청정기입니다. 아,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다들 냅두고 싶은데 이거 비싸잖아요. 아 이거 당근에서 올라온 거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가서 2개 얻어왔습니다. 그럼 혹시 무료로 네, 얻으세요? 무료로 얻어왔어요. 와. 그래서 필터만 사가지고 넣어놨어요. 와, 여러분 잘만 고르시면 당근에서 공기청정기도 무료로 나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브제들 세워놓은 매거진 넥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도 사실 되게 고가의 소품은 아니죠. 네, 아니에요. 고가의 소품이 아닌데도 이렇게 이쁘네요. 네, 이거 액자도 뭐 당근에서 중고로 사고 이런 거는 뭐 2000일 아울렛 같은 데 가서 몇천 원 주고 사고 다 그렇게 사용했어요. 너무 훌륭하세요. 근데 여기까지 둘러봤는데 사실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엄청 힘들거나 어렵게 하신 것 같지 않은데 수익도 잘 나시고 열심히 잘 하시니까 또 저기 앉아서 인터뷰를 통해서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그럼 다시 한 번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40대이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 워킹맘, 다운맘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부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무인 카페를 하고 있는데 또 하고 싶었는데 무인 카페는 적어도 5, 6천만 원이 들어야 했어요. 지금은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작할 당시에는 창업 비용이 얼마였어요? 무인 카페 저 할 때는 6천만 원 들었어요. 아, 6천만 원? 네. 근데 지금은 또 더 비싸진 건가요? 네, 그 최근에 다른 분 연락 와서 들었는데 8천만 원 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무인 카페를 2개로 오픈 더 해보고 싶었는데 네. 비용이 조금 부담이 돼서 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하신 거예요? 네, 월부에서 당자 선생님의 강의 타이틀을 본 거예요. 300만 원으로 300만 원 벌기였나? 네. 투자금 300만 원으로 월 네. 300만 원 현금을 맞아요. 만들기. 그거 보고 이거 뭐지 하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해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인 카페 한 달 순수
순수익과 외도민 한다 순수익 차이가 어때요? 무인 카페는 처음 1년간은 되게 잘 됐었어요.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12개월로 나눴을 때는 월 평균 220~30씩 나왔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수익이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은 외도민이 조금 더 잘 나와요. 창업 비용을 비교했을 때 네. 외도민은 보증금 얼마예요? 외도민은 여기 1,000만 원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네. 월세가 얼마예요? 여기 75만 원입니다. 관리비 5만 원 포함 75만 원. 75만 원? 네. 그러면 여기 투자금은 얼마 들어가셨어요? 공사비 310만 원 정도 하고 세팅하는데 한 300만 원 들어서 600만 원 살짝 넘은 것 같아요. 약 네. 600만 원. 그러면 보증금이랑 투자금 다 합하면 1,600만 원에 현재 월 2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네, 나오는 네. 거네요. 네. 그러면 무인 카페 하나 할 돈으로 외도민 4개 정도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진짜. 이런 게 있었어? 진짜 그랬을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무인 카페를 네.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네. 시간이나 아니면 노동 강도가 얼만큼 들어가고 그리고 네. 무인 카페는 얼만큼 들어가는지 딱 비교하실 수 있잖아요. 직접 두 개를 다 하시니까. 네네. 그거는 어떠신 것 같아요? 무인 카페는 우선은 제가 가고 있어요, 매일. 매일? 네, 그래서 네네네네. 매일 시간이 짧게 되면 30분 아니면 1시간 정도 들고 음. 외도민 같은 숙소는 청소해주는 실장님이 2분 계세요. 그래서 아. 메인으로 계신 분이 계시고 메인 분이 안 되시면 서버 해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들 일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체크하고 이 정도로 옵니다. 그러면은 에어비앤비는 시간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에어비앤비는 10분에서 20분 사이 들까요? 10분. 네. 내 몸을 직접 쓰는 부분이 없고 거의 메시지로 한 그쵸, 10분 맞아요. 정도만 관리하면 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벌고 네.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직접 가서 네. 다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시는데 월에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네, 맞아요. 지금은 비수기여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성수기 때 이런 거 하면 한 170, 190 이 정도에 들어가요. 그런데 에어비앤비가 너무 잘 되는데도 네. 무인 카페를 계속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은 비수기거든요. 네. 무인 카페도. 그래서 3월, 4월부터 이제 조금 매출 더 서서히 올라와요. 그때 지금 내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훨씬 에어비앤비가 그냥 단순 비교해도 너무 좋은데요? 그니까요. 그래서 진짜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세상에나. 근데 제가 또 더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경매를 하시면 외도민으로 1년 벌 거를 한 건으로 벌 수가 있어요. 그니까. 그래서 경매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매도 지금 제 걸 수강하고 계시거든요.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또 머리가 번쩍 깨이는 깨달음이 있으실 겁니다. 당근 그러면 우리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오픈하실 때 어렵거나 힘든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제일 힘든 건 세팅할 때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다 집을 세팅해야 되니까 좀 힘들긴 했어요. 맞아요. 그랬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살면서 지금까지 페인팅 같은 거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봤죠. 그리고 이렇게 낡은 집을 청소하는 경험도 처음이셨죠. 저희 집도 대충 사는데. 저도 그게 힘들었어요. 네. 우리 집도 이렇게 페인팅을 안 하고 네. 우리 집도 이렇게 청소를 안 하는데 창틀에서 빛이 날 때까지 닦았다니까요. 저도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세팅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셨어요? 저는 여기 살고 있었던 분이 나가고 나서 공사 한 일주일 정도 걸렸고 세팅까지 마무리하고 게스트분 들어오면 딱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동안 세팅하셨군요. 네. 훌륭하십니다. 한 달이면은 뭐 엄청 빠르게 잘하신 거예요. 혼자 사셨잖아요. 빠른 건가요? 왜냐면은 제가 들어보니까 거리도 멋인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진짜 훌륭하게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팅까지 열심히 하시고 오픈하시고 얼마 만에 딱 첫 수익이 들어왔나요? 저희가 8월 27일 날 게스트분이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 달에 수익금이 61만 원인가 들어왔어요. 8월 달에. 오픈하자마자 바로 네, 들어온 들어왔어요. 건가요? 오, 훌륭합니다. 힘들게 한 달 동안 세팅을 네. 했는데 그때 근데 마음이 이렇잖아요. 이게 진짜 될까? 잘 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기분이었는데 막상 딱 예약이 들어오고 하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건 또 뭐야?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들어올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강 선생님이 항상 내가 된다고 하면 돼요. 저는 그 말만 믿었거든요. 오. 그래서 이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됩니다. 근데 만약에 네. 저희가 없었어요. 그냥 아름아름 네. 알아봐서 공부하셔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시도는 해봤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간뒀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좀 네. 하면서도 네. 계속 의심이 조금 들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 코치님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된다 얘기해 주시니까 그래서 사실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커뮤니티 안에서 하시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첫 예약을 네. 8월에 받고 그다음 네. 8월, 9월, 10월 이렇게 매출은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8월 달엔 60만 원 들어오고 9월 달엔 150, 10월 달에는
260, 와. 11월 달에는 200, 12월 달에는 240 이렇게 제 통장에 들어왔더라고요. 아, 그리고 예약은 사실 한 달에 비는 날이 하루에서 많으면 3회 정도 빼고 다 찼어요. 네.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네요. 일단 1월, 2월이 비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힘드실 것 같고 2월 지나고 이제 3월부터는 다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때가 되게 기대돼요. 벌써 조금씩 차고 있어요. 3월 달. 그러면은 좀 가격을 올리셔도 돼요. 올려놨습니다. 네. 월에 300만 원 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인 카페 2배까지 벌면 어떡해요? 너무 땡기죠. 그러면은 무인 카페 정리하시고 그 돈으로 건물 가시죠? 지금 그러려고 경매 배우고 있습니다. 네, 경매 잘 배우셔가지고 네. 다가구 건물 하나 낙찰 받아서 거기서 전체 다 돌려보시죠. 그게 목표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많은 분들이 또 저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운영해 보시니까 예약을 채우거나 이런 부분이 힘들거나 어렵진 않으신가요? 12월 달까지는 예약이 잘 찼어요. 네. 사고인데 1월, 2월이 예약이 되게 더디더라고요. 네, 취소도 맞아요. 한 2건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에 스마트 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책정해 놓고 금액을 좀 다운시켰거든요. 그러고 나서 1월 달도 3일인가 빼고 다 찼어요. 2월 달에는 13박 잠박 들어오고 그냥 저는 예약이 좀 덜 찬다 비수기라 하니까 가격을 좀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 시간에 다른 걸 더 공부하자. 성수기 때 더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아요. 성수기랑 비수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1월, 2월은 비수기니까 이때는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해서 예약을 받으시면 되고 또 3월 초 지나가면 중순부터는 다시 괜찮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또 제대로 된 금액으로 또 예약을 받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저는 무조건 시작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숙소만 오픈해놓고 끝이 아니고 예약률을 계속 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네. 금액도 올렸다 내렸다 네. 또 해보시고 그리고 스마트 요금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넣어보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거리시는 작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예약의 저조함 같으면 조금 생각을 해봐요. 왜 저조하지? 사진을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요금을 바꿔보기도 하고 사진을 새로 못 찍으면 순서라도 바꿔보기도 하고 좀 몇 번을 좀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무인 카페보다 시간이 덜 들어가죠. 훨씬 덜 들어가죠.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바꿔도 무인 카페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훨씬 덜 들어간다고 합니다. 당근 근데 무인 카페도 하시면서 에어비앤비도 하시면서 혹시 직장도 다니세요? 네,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직장 다니면서 무인 카페 하면서 에어비앤비 하면서 애도 키우면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다 하시는 거죠? 저는 두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둘째가 지금 이제 6살이거든요. 나이가 많이 어린데 사실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혼자 키우게 됐어요. 그때 직장도 그만뒀었고 집도 이사를 했고 좀 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일을 안 할 수는 없었고 아기가 7개월 때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병원 관련된 일을 하는데 토요일 날도 출근도 해야 되고 또 야간 진료한 날은 9시까지도 일을 하고 9시 반에 이제 애를 데리러 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월급이 되게 작았어요. 초봉이 21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까? 내가 일을 현금 적게 하면서도 돈을 어떻게 더 벌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알아봤던 게 무인 카페를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무인 카페가 생각한 것보다 제 월급보다 더 많이 나왔었으니까 처음에는 또 2호점을 하고 싶었는데 그만큼의 또 돈은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다른 걸 계속 알아보긴 했었어요. 고시원도 알아봤었는데 고시원은 진짜 싼 게 1억 아니면 기본이 막 2, 3억씩 하니까 그건 택도 없었고 그렇게 하다가 에어비앤비를 알게 돼서 하게 된 거죠.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에어비앤비도 하고 무인 카페도 하시고 또 직장도 다니시잖아요. 네.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저는 너무 일단 존경스러운 것 같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감사합니다. 같고 이렇게 B&B를 통해 가지고 수입이 추가로 늘어나니까 그래도 여유가 생기시나요? 네,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지만 마음의 여유가 너무 생겨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네.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언제까지 직장을 다녀야 되지? 그리고 무인 카페를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라고 했는데 제가 다음 레벨을 또 만들어 드리잖아요. 네, 맞아요. 열심히 이제부터 경매 배워서 작은 규모로라도 내 건물에서 해보십시오 라는 또 미션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정신줄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또 1년 뒤, 2년 뒤는 내 건물에서도 할 수 있는 희망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재밌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은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그나마 좀 늦게까지 봐주는데 이제 학교 들어가면 그것도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을 하더라도 좀 일찍 끝나는 거 그러면서 좀 수익은 많이 되는 거 그런 걸 계속 찾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인 카페를 해도 두 개는 할 수가 없고 근데 에어비앤비는 이제 전입이라는 조건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본 게 이제 내 건물을 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씨앗을 뿌려서 많은 분들이 사실 에어비앤비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다들 이제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느낀 답답함 중에 하나 뭐냐면 어쨌든 여긴 남의 건물이고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다가 또 하나 답을 드리는 그런 모험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 번 한 번씩 성과가 나오고 있고 조만간 우리 다운만 님도 건물을 매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근 사실 많은 분들이 또는 수강생 분들이 에어비앤비 다른 데 인근의 숙소 예약률이 안 차고 그런 거 보면은 닐도오션 돼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시작해봤자 예약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또 하시거든요. 에어비앤비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롭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외도민을 할 때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1,8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걸로 한 거거든요. 하면서 수입이 많이 늘고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이런 여유가 생기니까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또 제가 그 다음 목표도 세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 너무 좋더라고요. 제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알아보시면 어떻게든 길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시작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이고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고 더 큰 꿈들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 지금 경매 배우고 있거든요. 2025 목표를 경매로 1억 벌기입니다. 네, 열심히 하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경매, 공매할 것 없이 다 보셔가지고 네. 금액대에 맞는 물건을 착착착 들어가시면 돼요. 흔들리지 않고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몇 개 정도 팔아야 돼요? 한 3개? 3개에서 4개 부지런히 하시면은 가능하시고 그 정도 하시고 나서 만약에 무인카페 정리가 되면 이 돈이랑 이 돈이랑 합해가지고 다가구도 해볼 수 있어요. 3, 4개에서 1억이 돼요? 저 2천만 원 있거든요. 한 보면 한 6, 700 보고 하잖아요. 네. 그럼 한 엄청 많이 해야 되죠. 방법은 생겨요. 네. 첫 번째 거에서 일단 돈을 조금 키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걸로 하고 다주택자예요. 1주택 하나 있어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지방 같은 경우 이제 2억까지도 되니까 가능해요. 한번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3월, 4월에 가게 정리해서 그거 합쳐가지고 네. 경매하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으로도 할 수 있어요. 당근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는 것 중에 시기가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당한 시기란 게 어떤 거라도 있을까 싶어요. 비수기면 비수기에 맞는 생각하면 되고 성수기 또 오픈하면 잘 되는 날 또 하면 되고 그쵸.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할 시간 시작하시면 진짜 월에 100만 원이라도 벌거든요. 고민은 그냥 고민으로 끝나요. 그래서 저도 항상 먼저 시작해 보시고 안 되면 거기에서 방법을 찾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빼주셔서 영상 촬영까지 협조해 주신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죠. 저 너무 좋았어요. 무료 강의 볼 때 보면은 네네. 성공하신 그 수강생분들이 나와서 막 하잖아요. 네. 할 때 저 이거 신청하면서 나도 저기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강의 시작하자마자 매물을 얻긴 했는데 거의 끝날 때 세팅하고 오픈을 해가지고 수익 그걸 인증하고 이런 게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 언제 나는 당자쌤을 한번 만나보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구나.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 연락이 와서 저 너무 좋다고요. 그렇게 그러셨구나. 쌓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데 시간 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공간도 또 준비해 주셔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은데 협조해 주셔서 너무 저는 감사드리죠. 아닙니다. 네. 오늘은 저희 다운맘님을 만나가지고 빚이 들어오지 않는 안약한 반지하에서도 에어비앤비가 월 200만 원 순수익을 남긴다. 이거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했어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다운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